자존감을 높이기 위한 10가지 방법. 자존감은 우리의 삶에 깊은 영향을 미칩니다. 자존감이 높아지면 자신을 더 사랑하고 도전에 더 적극적이며 관계에서도 긍정적인 변화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일상의 소소한 습관부터 인생을 바라보는 시각까지 자존감을 높이기 위한 노력은 끊임없이 필요합니다. 아래의 10가지 방법은 자존감을 자연스럽게 높이는 데 도움을 줄 것입니다. 자신을 더 소중히 여기는 삶을 위한 이 작은 실천들은 마음과 몸에 자존감을 깊이 심어줄 것입니다. 1. 남과 비교하기를 멈추어라. 사람들은 다른 사람과 비교하는 습관에 익숙합니다. 하지만 비교는 언제나 자신을 평가하고 스스로를 낮추는 길이 됩니다. 남들과 비교하며 만족을 찾기보다는 자신만의 강점을 발견하고 자신만의 속도와 방향을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당신의 인생을 통째로 맞바꾸고 싶은 사람이 있는지 생각해 보십시오. 자신을 존중하는 마음이야말로 자존감을 높이는 첫걸음입니다. 2. 외모에 대한 지나친 집착에 인격으로 대항하라. 외모는 사회적으로 성공이나 인기를 끌 수 있는 요소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내면의 가치들은 외적인 아름다움을 넘어서는 강력한 힘을 지닙니다. 감정적 풍요로움, 삶의 기쁨, 자기 존중감을 기르는 것은 외모보다 더 강력한 매력을 발산하게 합니다. 내적 가치를 키우며 외적인 평가에 연연하지 않는 법을 배워나가면 자신을 더 단단하게 지킬 수 있습니다. 3. 감각 지각을 활성화시켜라. 자존감을 높이는 좋은 방법 중 하나는 순간순간의 감각을 의식적으로 느끼는 것입니다. 식사를 할 때는 음식의 맛과 질감을 느끼고, 비가 오면 피부에 닿는 비를 느끼며 감각에 집중해보세요. 일상의 작은 순간들에 집중하며 감각을 활성화하면 삶이 더욱 만족스럽고 풍요롭게 느껴질 것입니다. 이런 경험들은 자신의 존재를 더욱 확실하게 느끼도록 해줍니다. 4. 몸의 신호를 존중하라. 자존감은 자신의 신체를 존중하는 태도에서 비롯되기도 합니다. 배가 고프면 먹고, 졸리면 쉬고, 몸이 보내는 신호에 귀 기울이는 것은 단순한 행동이지만 자신을 돌보는 중요한 방법입니다. 자기 몸에 대한 애정과 존중이 커질수록 자존감도 자연스럽게 상승합니다. 작은 신호들을 무시하지 말고 신체와 긴밀하게 연결되면 자신을 더 소중히 여길 수 있습니다. 5. 자기를 사랑하는 법을 배워라. 자기를 사랑하는 것은 자존감 향상에 있어 매우 중요합니다. 만약 한다면 혹은 그렇지만 과 같은 조건 없이 있는 그대로의 자신을 받아들이는 것이 자기의 첫 단계입니다. 두 번째 단계는 스스로에게 지나치게 엄격한 잣대를 들이대지 않고 자신을 있는 그대로 용서하고 인정하는 것입니다.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다는 인식을 가질 때 우리는 더욱 강하고 따뜻한 자존감을 키워나갈 수 있습니다. 6. 단순히 존재하는 것을 연습하라. 인간은 기본적으로 편안한 상태에 있을 때 긍정적이고 유익한 방향으로 움직일 수 있습니다. 긴장된 상태보다는 여유 있는 상태가 진정한 우리의 모습입니다. 이러한 상태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명상이나 요가와 같은 활동이 큰 도움이 됩니다. 이완된 상태에서 더 창의적이고 긍정적인 자아를 발견할 수 있으며 이는 자존감을 높이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7. 다른 사람의 의견으로부터 자유로워져라. 자존감을 높이려면 다른 사람의 의견에 얽매이지 않고 자기 자신을 더욱 존중할 필요가 있습니다. 외부의 인정 없이도 스스로 만족할 수 있는 사람은 더 자유롭고 독립적인 삶을 살 수 있습니다. 내면의 목소리를 듣고 자신의 진정한 욕구에 귀를 기울여 보세요. 외부의 평가에서 자유로워지는 순간 자신에 대한 믿음과 존중이 깊어집니다. 8. 진정한 자기 모습을 찾도록 노력하라. 자존감을 높이기 위해서는 진정한 자신을 찾고 그 모습대로 살아가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진정한 자기 모습으로 사는 사람은 모든 상황에서 자신을 잃지 않습니다. 자신이 연약한 순간에도 그대로 받아들이고 강하거나 감정적인 모습을 드러내는 것도 거리끼지 않게 됩니다. 이는 자존감을 강화시키는 매우 중요한 요소입니다. 9. 매일 거울을 보면서 연습하라. 매일 거울 앞을 지나갈 때마다 거울에 비친 자기 자신에게 다정하게 인사하고 미소를 지어보세요. 넌 정말 멋져 라고 칭찬하거나 자신에게 긍정적인 메시지를 전달해보세요. 이러한 작은 습관은 점차 긍정적인 자기인식을 키워주며 자존감을 높이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10. 자기 내면의 소리와 접촉하라. 자기 내면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것은 자기 자신과의 깊은 연결을 뜻합니다. 명상, 자아 성찰을 통해 내면의 가이드 역할을 하는 존재를 만날 수 있으며 이 과정에서 자신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찾을 수 있습니다. 내면의 존재는 모든 질문에 대한 답을 주고 자기 존중과 자존감을 강화하는 데 있어 큰 힘이 되어줄 것입니다. 자존감을 높이기 위한 10가지 방법. 1. 남과 비교하기를 멈추어라. 당신보다 날씬한 사람들이 더 나을 수도 있다. 하지만 당신보다 더 뚱뚱한 사람들도 있다. 비교하는 것은 평가하는 것이고 그것은 당신을 항상 압박한다. 생각해보라. 당신의 인생을 통째로 맞바꾸고 싶은 사람이 있는가? 2. 외모에 대한 지나친 집착에 당신의 인격으로 대항하라. 예쁜 사람들은 덜 매력적인 사람들보다 더 성공하고 인기도 더 많고 돈도 더 많이 번다. 하지만 예쁜 게 다는 아니다. 감성이나 삶의 기쁨, 자기 존중감 같은 내적 가치들을 더 많이 가지고 있으면 있을수록 당신의 인성은 더욱더 강하게 밖으로 드러나게 된다. 3. 감각 지각을 활성화시켜라.
식사를 할 때 아주 의식적으로 식사를 즐기고 비가 오면 얼굴에 떨어지는 비를 느껴보라. 우리 몸 안에서 느끼고 우리의 감각을 이용해 느끼는 그런 작고 의식적으로 지각하는 많은 경험들이 우리를 만족시켜준다. 4. 몸의 신호를 존중하라. 자기 몸을 자기 것으로 만들려면 몸이 보내는 작은 신호들을 받아들이고 따라야 한다. 배가 고프면 음식을 먹고 몸을 움직이고 싶으면 운동을 한다. 5. 자기를 사랑하는 법을 배워라. 자기의 첫 부분은 만약 뭐뭐 한다면 이나 그렇지만 왜 단서를 달지 않고 자신이 가진 모든 장단점과 더불어 있는 그대로의 자기 자신을 인정하는 데에서 시작된다. 두 번째 부분은 자신을 용서하고 끊임없는 자기 비판을 멈추는 것이다. 6. 단순히 존재하는 것을 연습하라. 인간 본연의 자연스러운 상태는 긴장이 완화된 상태이다. 우리는 그렇게 만들어졌고 그렇기 때문에 항상 긴장이 완화된 상태를 추구해야 한다. 긴장이 풀린 여유 있는 상태에서만 우리는 긍정적이고 유익한 방향으로 움직일 수 있다. 좋은 연습 방법 중 하나가 명상이고 요가이다. 7. 다른 사람의 의견으로부터 자유로워져라. 자기 자신을 더욱 존중하고 인정할수록 외부의 존중과 인정이 필요 없어진다. 그러면 당신은 훨씬 자유로워지고 내적으로도 훨씬 독립적이 될 것이다. 가슴의 소리를 듣고 마음의 말을 들어라. 8. 진정한 자기 모습을 찾도록 노력하라. 진짜 자기가 되는 것은 아주 쉽지는 않지만 해볼 만한 가치가 있는 목표다. 진정한 자기 모습으로 사는 사람들은 모든 상황에서 자기 자신의 모습을 지킬 수 있는 능력이 있다. 어떤 때는 의지할 데 없는 연약한 모습일 수도 있고 또 어떤 때에는 강하거나 아주 감정적일 수도 있다. 9. 매일 거울을 보면서 연습하라. 거울 앞을 지나갈 때면 항상 거울에 비친 자기 모습을 다정하게 들여다보고 미소를 지어보라. 거울에 비친 자기에게 찬사를 보내거나 칭찬을 하고 또는 그냥 자기를 얼마나 좋아하는지 거울 속 자신에게 이야기해 주어라. 10. 자기 내면의 소리와 접촉하라. 명상여행을 통해 더 높은 자아, 내면의 안내자 혹은 지혜자라고 일컫는 존재를 만날 수 있다. 어떤 형상이나 소리로 나타나는 자신의 가슴 속에 울리는 따스한 감동으로도 나타나는 내면의 존재는 당신에게 모든 질문에 대한 답을 주고 당신의 영혼의 길을 보여준다. 여러분, 드디어 6,000번째 동영상을 올렸습니다. 여러분의 따뜻한 응원과 성원이 없었다면 이 순간은 가능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함께 이 여정을 걸어오며 매일 조금씩 성장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여러분 덕분입니다. 이 비디오가 유용했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건강한 삶을 위한 더 많은 팁을 공유할 테니 계속해서 성필원 채널을 지켜봐주세요. 감사합니다. 평생을 광인으로 살다가 마침내 제정신으로 죽을 성필원, 여기 잠들다. 2001년 조용히 은퇴하고 2004년 40대 후반의 나이에 카보는 세속의 모든 일에 런더리가 난까닭에 예술마을 헤이리의 품에 자신을 안겼다. 그는 이렇게 말했다. 이제 이곳에서 나에게 허락된 후반기 남은 생을 조용히 모든 근심을 털어내고 살리라. 운명이 허락한다면 나는 이 안식처 천사가 준 행복한 은거지에서 삶을 마치리라. 자유와 평온과 여유로움에 이 은둔지를 바치리라. 어느 비바람 몫이 쉬던 날 서재에 앉은 채로 그는 자신의 바람대로 자유롭게 살다가 자유인으로 갔다. 그의 한 제자는 훗날 이렇게 평했다. 그는 무계획적인 철학자였지만 학문과 세속의 지혜를 결합시킨 최초의 인텔리겐치아였고 언제나 남과 완전히 다르고 색다른 글을 쓰고 싶어 했다.